네, 소개받은 오유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트란의 임상 효능 및 안전성에 관해서 앞서 강기종 수의사께서 해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 국내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베링 은게라임이 후원해서 호서대학교 바이오의학연구소의 정상희 교수님에 의해서 수행이 된 실험이고요. 정상희 교수님은 수의 미생물학과 세균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아주 권위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 국내 연구는 MIC 및 MBC 실험과 대지 안전성 실험 그리고 대지에서의 직접 임상 효능 실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미스로마이신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작트란의 국내 호흡기 세균 질병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 3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균 돼지 호흡기 질병의 대표적인 원인균인 흉막균, 파스투렐라균, 그리고 글래서시균에 대한 작트란의 향균, 살균 효과를 MIC와 MBC라고 하는 간접적인 테스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돼지에 작트란을 2배 용량으로 주사를 하고 난 후에 안전성을 평가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돼지에서 세균성 호흡기 질병을 유발한 후 작트란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험은 다른 어떤 임상 실험과는 다르게 실제 돼지에게 과량의 세균을 2회 반복해서 비강으로 접종을 해서 질병을 유발하고 난 후에 작트란을 투여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커다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마 MIC와 MBC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한번 먼저 드리고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MBC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의 가장 낮은 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MIC 같은 경우에는 세균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항생제의 가장 낮은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러한 시험관에 항생제를 희석을 해서 항생제가 전혀 없는 거에서부터 32배수의 항생제를 먼저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관에 세균을 직접 넣고 24시간 동안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당연히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은 배양액에서는 세균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색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생제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곳에서는 세균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보인 것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동안 배양하고 실험을 봤더니 실제 항생제 양이 4였을 때 실제 그 세균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추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MIC의 수준은 4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성장이 억제가 된 것이지 실제 이 시험관 튜브 안에 세균이 단 하나 이상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관들을 다시 하루 정도 더 배양을 하게 되고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하루 정도 더 배양을 했더니 성장이 억제가 되긴 했지만 하루 더 배양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의 농도가 4와 8일 때는 하루 더 배양할 때 이렇게 성장을 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 수준이었을 때 항생제가 완전히 사멸돼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결과를 낼 수 있고요. MBC의 수준이 바로 16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생제의 최소 억제 농도와 최소 살균 농도는 최소 살균 농도가 더 높은 그런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 MBC와 MI 테스트를 이제 국내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녹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유럽에서 총 200여 종의 분리주를 가지고 실험을 먼저 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흉막균, 파스투렐라균, 글래서균, 그 다음에 보드텔라균에 대해서 각각 0.5에서 4 마이크로그램 per ml 정도의 낮은 저의 농도를 나타냈고요. 이러한 똑같은 실험을 저희 국내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각각의 세균에 대해서 20여 종의 국내 분리주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항생제 저의 농도가 유럽에서보다
많게는 10배에서 절반 정도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글래스균에 대해서는 0.2 마이크로그램 per ml 수준으로 아주 낮은 농도를 보여주었고요. 앞서 다른 두 연자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작트라는 매크로라이드 계열에서 유일하게 항생제를 사면시킬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얻은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저해하는 농도와 살균하는 농도가 거의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작트란이 폐와 폐 발세포에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톨라스루마이신 제제의 그 설명서에 있는 항생제의 MIC 레벨을 보시면 우선 작트란과 다르게 최소 억제 농도만 허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 흉막이나 보드텔라에 대해서 2 내지 32 마이크로 퍼 ml 정도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아마도 국내에서 이러한 작트란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사용된 적이 없는 신물질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세균성 호흡기 질병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에 2배 용량을 투여하고 그 돼지들을 모니터링하였고요. 효능 실험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는 이러한 세균들을 비강 내로 과량으로 2회 접종을 해서 실제 질병을 유발한 후에 작트란에 정상 용량을 투여하고 그 효능을 관찰하였습니다. 좀 더 실험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험 스케줄과 측정 지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과량의 세균을 투여하여서 일으킨 후에 질병이 일으키고 난 후에 작트란을 주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료 섭취를 측정하였고 임상 증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차, 4일차, 7일차, 14일차에 체중을 측정하고 혈액화학치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비강으로 세균이 얼마나 많이 배설되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모든 실험 돼지들은 2주간 실험이 끝나게 되면 부검을 해서 병리학적 관찰을 하였고요. 실제 폐 조직 내에 세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성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14일 동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측정을 했지만 실제 2배 용량한 그룹에서 어떠한 그런 부작용 증상도 관찰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성 실험의 대조군과 2배 투여군에 대한 일당 증체량과 사료 요구율을 봤을 때 실제 이 그룹들은 질병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항생제를 오히려 2배 투여한 그룹에서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오히려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좀 더 성장하는, 즉 일당 증체량이 거의 20g 정도 더 크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따라서 2배 용량을 투여하더라도 작트란은 아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능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임상 상황에서의 진행이 아니라 2회 공격접종을 실시를 해서 실제 질병이 유발한 뒤에 작트란의 치료 효과를 관찰했고요. 처음 보여드리는 자료는 돼지의 체중과 일당 증체량의 변화입니다. 처음 시작 시기에 거의 동일한 체중이었던 3개의 그룹이 실제적으로 2주 후에 보셨을 때 작트란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이 일당 증체량이 300g이었던 반면에 작트란을 투여하여서 치료를 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당 증체량이 690g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더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백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수치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사료 요구율도 항생제 작트란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3.0을 나타낸 반면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그 2배인 5.8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질병이 일으킨 후에도 작트란을 투여했을 때 그 치료 효과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당 증체량과 사료 요구율을 음성 대종군과 유사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높은 효능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돼지들은 이렇게 침울해 있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이 발생해서 고열이 있어서 이렇게 포개져 있고요.
특징적으로 비강 주위에 염증성, 장행성 삼출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임상 측정 지수로 환산해서 표현을 했고요. 공격 접종을 하고 난 후에 질병이 유발되자마자 임상 지수는 6에서 8까지 급격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 제로 때 작트란을 투여했을 경우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작트란 투여 그룹이 작트란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임상 증상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작트란의 투여를 통해서 주요 호흡기 세균성 질병의 임상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균 배설과 팬의 세균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각의 세균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글래서시균에 대한 세균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균을 공격 접종해서 감염시키고 난 후에 글래서시균이 최소 1000개에서 실제 100만 개 이상 비강으로 배설이 되었고요. 데이 제로 때 저희 작트란 항생제를 주사하고 난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수준이 100만 개였던 것이 10개 수준으로 작트란 투여 그룹인 노란색 그룹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그 작트란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은 100만 개나 10,000개 정도로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배설을 하였습니다. 특이할 점은 작트란 투여 그룹이 하루 만에 거의 10의 5승배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배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트란을 투여하고 2일차부터는 전혀 글래서시균이 배설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폐저종내 세균수를 보시면 2주 후에 모든 돼지들을 부검을 하여 실제 폐에서 흉막균과 파스텔라균 그리고 글래서시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작트란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1000개에서 많게는 10만 개 가량의 세균들이 여전히 폐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트란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직 파스텔라균을만 한 마리의 돼지에서 400개만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돼지에서는 어떠한 세균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트란을 국내 주요 세균성 호흡기 질환에 투여를 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세균의 배설과 실제 폐에서도 살균성 작용을 나타내서 대부분의 세균을 사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적, 현미견적, 폐병변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이 이제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고 공격 접종도 하지 않은 돼지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흉관과 아주 깨끗한 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실제 공격 접종군에서는 흉광의 충출혈과 폐에 있어서의 주변의 말단부의 적자색의 변화나 폐가 또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작트란 투여군은 보시는 것처럼 음성 대조군과 유사하게 흉광이 깨끗하고 실제 폐도 부어 있지 않으면서 적은 그런 병소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미경 사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제 폐에는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이런 공기가 들어있는 아주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트란을 투여하지 않은 공격 접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기가 차 있는 폐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혈관과 트라키아 주변에 많은 염증성 세포들이 유주를 해서 아주 심한 폐염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트란 투여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모양의 폐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세부 기관지 쪽에도 염증 세포들이 아주 적은 수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트란주는 국내 분리 돼지 세균성 호흡기 병원체에 대해서 MIC와 MBC 테스트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항균, 살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배 이상의 과량 투여를 통해서 부작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어떠한 부작용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고요. 비강을 통해서 세균성 호흡기 원인균을 과량 투여하여 질병을 유도한 후에 작트란을 1ml, 25kg 1ml 투과하여 그 효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실제 일당 증체량이 작트란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이 300g이었던 반면에 그 2배에 이르는 690g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더 높은 성장을 보였고요.
투여 후 2, 3일째부터는 실제 관련된 임상 증상이 발현이 감소했고 비강으로 세균 역시도 2, 3일째부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조직 관찰 결과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검 후 폐조직에서도 살균성 매크로라이드 항생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트란에 의해서 세균도 한 마리 파스트렐라균만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내 상황에서 작트란은 돼지 호흡기 복합 증후군의 2차 세균성 감염에 따른 농장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효능 높은 그런 항생제라고 실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